뉴스 속보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가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반쯤 무너진 교사와 주인을 잃은 채 피에 젖은 공책들만이 남았습니다. 165명의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고 운동장은 딸의 이름을 부르짖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작은 아이들의 배움터에 폭탄이 떨어져야 했을까요? 가해 당사국들은 이 참혹한 죽음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해요. 의사의 차가운 선고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존슨입니다. CNN 사회부 기자죠. 8살 아이샤의 다리가 절단대 위에 올려진 바로 그 순간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땀에 젖은 백발의 72세 노인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의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멈추시오. 이 아이의 다리는 내가 살립니다. 전 세계가 등 돌린 지옥. 그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단 한 사람. 그 기적 같은 72시간의 기록을 이제 공개합니다. 5일 전인 2월 28일 오전 9시 파티마 여자초등학교의 1교시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구구단을 따라 읽던 165명의 목소리가 굉금과 함께 영원히 멈췄습니다. 폐허 속에서 분홍색 책가방들이 발견될 때마다 구조대원들은 오열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밀려들었지만 마취제도, 항생제도, 깨끗한 붕대조차 없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아이를 눕힌 어머니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생중계로 절규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의사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의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고 유럽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72시간 동안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 단 한 명의 의사도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쇄된 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기가 착륙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안개 속을 뚫고 나타난 비행기의 꼬리 날개에는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는 백발의 노신사. 그는 방탄조끼도 입지 않은 채 낡은 왕진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29명의 한국 의사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죠. 혁명수비대가 총을 겨누며 막아섰지만 노신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사요.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오? 비키시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서리빨 같은 호통에 무장 군인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바로 한국 외산외과의 전설 박종대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수술실로 향했고 지금 다리를 자르려는 이란 의사의 메스를 막아선 것입니다. 박 원장은 떨고 있는 이란 의사를 밀어내고 아이샤의 뭉개진 다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의 다리, 내 손주 녀석 다리와 똑같습니다.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 순간 멈췄던 수술실의 공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72세 노장의 손끝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외면한 그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메스를 주세요. 이 혈관부터 잡겠습니다. 박종대 원장의 목소리가 수술실의 정적을 갈라버렸습니다. 72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노쇠함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노장이 아이샤의 으깨진 다리를 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 기적 같은 순간은 사실 3일 전 서울의 한 평범한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월 28일 밤 10시 서울 성북동. 은퇴한 외산외과의 전설 박종대 박사는 혼자 늦은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가 침통한 표정으로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이란 테헤란의 초등학교 폭격으로 165명의 어린 소녀가 숨졌습니다. 생존자들마저 의료진 부족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박 원장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가득 잡힌 폐허 속 핏물에 젖은 분홍색 운동화 한 짝, 그 작은 신발이 어릴 적 손녀딸에게 사주었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195명이요?
195명의 아이들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50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차에 아물지 않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수술 장비도 마취제도 항생제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파란 눈이 외국 의사들이었습니다. 독일 의사들이 밤새워 무료 수술을 집도했고 미국 간호사들이 아픈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달래줬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박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지만 묵직한 글을 올렸습니다. 후배님들, 박종대입니다. 테헤란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늙은 제가 가서 돕고자 합니다. 제 손은 아직 쓸만합니다. 남는 항생제와 붕대가 있다면 기증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새벽 5시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지만 한국 의료계의 양심은 깨어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불과 1시간 만에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약품만 보내라니요. 저도 갑니다. 휴가 냈습니다.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봐야죠. 마취는 제가 맡겠습니다. 원장님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약품만 달라고 했던 박 원장의 요청에 후배 의사들은 자신의 몸을 기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지하 강당에 25명의 의사가 모였습니다. 각 분야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들, 그야말로 의료계의 어벤져스였습니다. 젊은 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정부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거긴 지금 전쟁터입니다.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 원장이 번쩍 일어서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허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가는 것. 그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50년 전 우리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 의사들이 우리를 구해줬지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 25명 모두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평소에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트럭을 보내왔습니다. 소아용 마취제, 항생제, 수술장비, 화상치료제까지 총 5톤 분량의 생명을 구할 무기들이었습니다. 3월 2일 오후 2시 인천공항 백발의 박종대 원장과 25명의 한국 의사들이 출국장으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묵직한 의료 가방이, 어깨에는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생님들, 무사히 다녀오세요.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치솟는 순간 박 원장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이샤야,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그는 테헤란 수술실에서 4시간째 서 있습니다. 72세의 노구가 휘청거릴 때마다 젊은 한국 의사들이 그의 어깨를 받쳐줍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수술복을 적셨지만 그의 눈빛은 20대 청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괜찮아. 이 혈관만 이으면 이 아이는 다시 뛸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라. 72세의 노장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등을 돌린 그 차가운 수술실에서 대한민국의 뜨거운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국제공항에 낯선 비행기가 나타난 것은 3월 2일 오후 6시였는데 72시간 동안 죽음의 침묵만 감돌던 활주로 위로 꼬리 날개에 선명한 태극 문양을 단 수송기가 안개를 뚫고 내려앉는 모습은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포탄 구멍이 숭숭 뚫린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먼지가 하얗게 치솟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착륙이 아니라 전 세계가 등을 돌린 지옥불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대한민국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트랩이 내려오자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방탄조끼도 입지 않은 백발의 노신사였는데 바로 박종대 원장이었고 그 뒤로 25명의 한국 의사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생명을 구할 의료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50여 명이 총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살벌한 기운이 활주로를 감쌌지만 박 원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성큼 나서는 당당함을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손가락이 반가수에 걸리는 일촉즉발의 순간 박 원장은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50년 손때가 묻은 낡은 청진기였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작은 의료기구에 집중되었습니다. 박 원장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가워지더니 총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휘관 코앞까지 다가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의사요. 비키시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목소리에는 천둥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지휘관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사의 숭고한 사명감이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나이든 병사 한 명이 총을 서서히 내리며 중얼거렸는데 코리아라는 단어와 함께 50년 전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고 그 기억 속 한국인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달라서 이란인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땀을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관도 그런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총을 내렸고 부하들에게 손짓하자 50개의 총구가 일제히 바닥을 향했으며 박 원장은 의료진을 이끌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는데 이건 정말 낡은 청진기 하나가 서슬퍼런 총칼을 이겨낸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 원장은 그 참혹한 광경에 잠시 숨이 막혔는데 복도마다 피 흘리는 아이들이 누워 있었고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건물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한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딸의 다리만은 자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박 원장의 눈빛이 번쩍이더니 왕진 가방을 움켜쥐고 수술실로 달려갔는데 72세의 노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박 원장은 절단대 위에 올려진 8살 소녀의 다리를 보았고 이란 의사가 메스를 들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박 원장이 이란 의사의 손목을 단호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이 아이의 다리는 내가 살립니다. 그 순간 수술실 밖에서 아이샤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고 전 세계가 외면한 그 차가운 수술실에서 대한민국의 뜨거운 기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샤의 다리는 폭격으로 뼈가 산산이 부서지고 혈관이 끊어져 일한 의사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절단을 권하고 있었지만 박종대 원장은 마치 자신의 손녀를 바라보듯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수술용 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혈관 하나하나를 찾아 꿰매고 부서진 뼈 조각을 조심스레 맞추는 동안 그는 오래된 악보를 몸으로 기억한 연주자처럼 쉼없이 움직였는데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일정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8시간을 넘어가자 박 원장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수술복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으며 젊은 한국 의사들이 번갈아가며 그의 어깨를 받쳐주었습니다. 말없이 지켜보던 이란 의사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기구를 건네기 시작했는데 국적도 언어도 종교도 사라지고 그곳에는 오직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아이샤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명의 이란 부모들이 모여들어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복도 끝까지 이어진 그 기도의 행렬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실밥을 묻고 고정을 확인한 뒤 박 원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한 걸음 물러섰는데 모니터의 수치는 안정되어 있었고 잠시 후 기적처럼 아이샤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원장은 땀에 젖은 얼굴로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이샤야,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지자 조용히 울음을 삼키던 이란 간호사가 끝내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고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샤의 어머니는 의사들이 들것을 밀고 나오는 모습만 보고도 바닥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같은 날 오후에는 화상 입은 쌍둥이 자매가, 그날 밤에는 유리 파편이 박힌 소년이, 새벽녘에는 폐에 피가 고인 아이가 하나둘씩 박종대와 한국 의료진의 손끝에서 살아났으며 72시간 동안 한국 의료진이 치료한 아이들은 총 87명에 달했습니다. 박 원장은 그동안 단 6시간만 수술실 바닥에서 쪽잠으로 잤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20대 청년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전 세계가 외면한 그 지옥 같은 병원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새벽, 테헤란 병원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이란 간호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끊겼다. 이어지는 불안정한 인터넷을 타고 세상 밖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72세 박종대 원장이 수술복을 입은 채 복도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으며 수술실 문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긴 줄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 소박하고 절절한 장면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아이샤가 처음으로 발가락을 움직이자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 영상들은 업로드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고 댓글창은 전 세계 언어로 뒤덮였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댓글이 가장 격렬했는데 우리는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한국은 의사를 보냈다. 는 자성의 목소리가 수만 개의 공감을 받았고 이것이 진짜 강대국이다 라는 댓글 아래에는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답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의사회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72세 한국 의사도 저렇게 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의료진 50명을 즉시 파견하겠다고 선언했고 프랑스 국경 없는 의사회도 한국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겠다며 의료팀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호사회가 자발적 모금을 시작했고 영국 적십자는 긴급 구호 물품 10톤을 실은 수송기를 보냈으며 캐나다 의료진은 한국 의사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며 합류를 요청했는데 한국이 목숨 걸고 뚫어놓은 하늘길을 따라 12개국 1,500명의 의료진이 속속 테헤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국이 인류의 양심을 구했다는 문구가 떴고 워싱턴 백악관 앞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으며 그들의 피켓에는 우리는 폭격했고 한국은 치료했다는 뼈 아픈 성찰이 적혀 있었습니다. 테헤란 현장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각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태극기가 펄럭이는 한국 천막병원이었고 독일 의료팀 대표가 박 원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으며 프랑스 의사들도 박 원장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독일 의사가 박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세계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 말에 박 원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환자가 늘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짧게 답하고는 다시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전 세계가 침묵할 때 홀로 움직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1,500명의 국제 의료진을 이끄는 선봉에 서 있었고 테헤란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따르고 존경하는 인류애의 등대가 되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 한국 의료진이 도착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은 하나로 모아졌는데 미국 전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박종대 원장이 아이샤의 이마를 쓰다듬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고 그 아래에는 한국이 인류의 양심을 구했다는 문구가 떴으며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화면을 올려다보며 숙연해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앞 광장에는 전날 밤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던 인파가 아침이 되자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그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으며 피켓에는 우리는 폭격했고 한국은 치료했다. 대한민국에게 배워라 라는 뼈아픈 성찰의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나는 50년 전 전쟁터에서 총을 들었지만 저 한국 의사는 청진기를 들고 생명을 구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증언은 생중계되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으며 온라인에서는 한국에게 사과하자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 배우기 열풍이 불었는데 독일 의사회는 72세 한국 의사도 저렇게 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추가 의료진을 파견했고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72시간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연일 내보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는 왜 한국처럼 하지 못했나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테헤란 현장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12개국에서 온 1,500명의 의료진이 매일 아침 한국천막병원 앞에 모여 박종대 원장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 일종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고 각국 의료진들은 우리는 한국을 따라왔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보여준 용기에 감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천막병원 앞에는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이란 시민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모여들었는데 한 할머니는 자신이 아끼던 낡은 양탄자를 박 원장에게 건네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태극기 그림을 선물했으며 그들의 손에는 서툰 한국어로 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는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박종대 원장과 대한민국 의료진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시켰다며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 앞에서는 국적도 종교도 정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 전 세계가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테헤란의 하늘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니었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류애의 등대가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박종대 원장의 낡은 청진기는 어떤 미사일보다 강력한 무기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테헤란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3월 9일 박종대 원장과 25명의 의료진이 귀국길에 오르는 날이 밝았는데 그들이 치료한 아이들은 총 187명에 달했고 단 한 명도 잃지 않은 기적 같은 기록을 남겼으며 이제 그 자리에는 12개국 1,500명의 의료진이 희망의 불씨를 이어받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목마다 수천 명의 이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인간띠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밤새 걸어온 사람들이었고 손에는 서툰 한국어로 쓴 고맙습니다. 형제, 대한민국 만세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으며 할머니들은 자신이 아끼던 낡은 양탄자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휠체어를 탄 8살 소녀 아이샤가 박 원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리에는 여전히 깁스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병원 화단에 핀 작은 꽃들을 직접 꺾어 종이와 실로 엮어 만든 꽃목걸이가 걸려 있었으며 그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지만 아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이샤는 박 원장에게 다가와 서툰 손놀림으로 그 꽃목걸이를 풀어 박 원장의 목에 걸어주었는데 박 원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샤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할아버지는 네가 다시 뛰어노는 모습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구나. 아이샤가 박 원장의 목을 껴안고 할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라고 속삭이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고 한국 의사들도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았으며 수천 명의 이란 시민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박 원장의 목에는 종이 꽃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공항 직원이 귀중품이니 가방에 넣으시죠 라고 권했지만 박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훈장이요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으며 활주로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이 일제히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는 함성이 공항을 뒤흔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박 원장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테헤란을 내려다보며 목에 걸린 꽃목걸이를 쓰다듬었는데 50년 전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갚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따르고 존경하는 인류애의 등대가 되었다는 자부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작은 종이 꽃목걸이는 72세 노이사가 평생 받은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절망의 도시에 희망을 심어준 대한민국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으며 전 세계가 그 사랑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박종대 원장과 25명의 한국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환영 피켓이 들려 있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 최고라는 함성이 공항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목에 시든 종이 꽃목걸이를 걸고 나타난 박 원장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자 박 원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비친 것은 제 모습이 아니라 제 가슴에 달린 태극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기억할 겁니다. 라는 말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고 어떤 시민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정부가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박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훈장은 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받아야지요. 저는 그저 한 명의 의사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대신 목에 걸린 작은 종이 꽃목걸이를 손으로 꼭 쥐었는데 그 겸손한 모습이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자 안방에서 지켜보던 어르신들까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같은 시각이란 임시정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미사일이 아니라 청진기를 든 나라라는 것을 165명의 어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지만 한국 덕분에 살아남은 18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고 테헤란 시내 중심부에는 박종대 원장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의했으며 이란 전역의 학교에서는 이날을 한국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박종대 원장의 용기가 인류를 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인류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극찬했고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모아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청진기와 붕대를 든 나라,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라고 평가했으며 세계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아이샤와 그 친구들이 학교에 새로 생긴 작은 정원에 코리아 나무라고 이름 붙인 나무를 심었고 교실 벽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한글 글씨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으며 한이란 방송국은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고 중국은 우리 석유를 가져갔지만 한국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라고 방송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리포트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미사일을 가진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 총칼이 아닌 인술로 적군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155명을 구하지 못했지만 187명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전 세계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테헤란의 폐허 위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이제는 전 세계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눈부신 꽃 한 송이의 이름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